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전국에서 연일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을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4만 3천여 명입니다. 어제보다는 1만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사흘 연속 20만 명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지난주 오늘과 비교를 하면 8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사망자도 160명 정도. 지금 하루 최대 35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사망자의 규모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숫자가 이제 지금 확인이 되는 확진자 수와 이제 위중증 사망자 수를 이제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 지표들이 약간 지금 성격이 다릅니다.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0대 미만은 주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지금 확진자로 확인이 되는 그런 비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신속 항원 검사를 거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지금 확진자가 누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PCR 검사를 바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하루 검사 건수가 일일 최대 보고할 수 있는 게 85만 건 정도입니다. 근데 뭐 이미 100만 건이 넘어가는 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검사의 역량 자체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확진자가 100만 명이 나와도 지금 25만 명, 30만 명 이상을 확인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 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정도가 나오는구나. 그런 의미지 이게 실제적인 그런 리얼월드 상황을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 눈여겨봐야 되는 게 확진율입니다. PCR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오는 그런 확진율이 50%가 넘어가는 날도 이제 여러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 증상이 심하거나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검사를 하지 않고 확진자들이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되고 있는 확진자는 25만 명대지만 최소한 50만에서 100만 정도까지의 확진자가 매일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는 게 맞고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는 언더카운팅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입원할 정도 환자분들이면 대부분 병원 가서 진단을 받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행의 정말로 심각성이나 이런 판단들은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델타 변이 때도 하루에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간 일이 거의 없는데 네. 지금 뭐 어제 200명도 넘어가고 어찌 보면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약해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의료 시스템의 부하와 이제 치료 단계에서의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다라는 것들과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제 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중증 환자, 사망자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그냥 어느 정도의 트렌드만 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위중증이나 사망 그런 부분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의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백신 접종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유행이 아니라 지금 전국 단위의 지금 지역사회 유행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따진다 그러면 최소한 1,500만 명 정도 이상이 감염이 되어야만 정점 부근을 이제 도달해서 이제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4월 한 중하순 정도 돼서 이제 2,000만, 2,500만 명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염이 됐을 때야 감염이 소강 상태에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사실은 한 2, 3주 전쯤 10만 명대에 나왔던 그런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지금 벌써 거의 이제 배들을 다 채우고 있을 정도로 예. 의료 시스템 부하가 생기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2, 3주가 지난다 그러면 지금의 25만 명, 3만 명대 하루에 이제 50만에서 100만이 나오는 그런 숫자에서 나오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4월까지 지속됐을 때 이걸 어떻게 최대한 피해를 줄여 나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20대 대선 사전 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둘째 날에는 확진자들 또 격리자분들이 소중한 또 한 표를 행사했는데 건강이 좀 좋지 않은 확진자분들이 날이 좀 추운 날이었는데 야외에서 뭐 1시간 이상 좀 대기를 하거나 혹은 또 기표용지 자체를 또 허술하게 관리를 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그 확진자나 이제 자가격리자분들은 잠재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가지 요건 정도는 갖춰줘야 됩니다. 이제 네. 투표 과정에서 첫 번째로 이제 일반 유권자들과 어떻게든 간에 1m 이상 동선이 겹치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 유권자들과 뭐 같이 화장실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접촉 감염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지금 오랜 기간 외부에서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들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격리자들 중에 일부는 확진자분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격리자와 확진자를 좀 다루기 이제 기표를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지금 하루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지금 필요하면 이제 사전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일부 투표소에서 굉장히 밀집된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졌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끝난 이제 사전 투표에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 투표 때도 이제 비슷한 상황들이 또 벌어질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최대한 공용 이용 시설을 최대한 이제 분리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대기 시간을 최대한으로 당기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일반 유권자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될 테고 또 대기 시간도 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선관위에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본투표가 남았잖아요. 네. 그날 또 투표를 하시는 확진자분들, 격리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서 또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본투표 날 이제 3월 9일의 경우는 오후 5시부터 이제 외출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런데 실제 투표는 6시부터 7시 반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일찍 가셔도 사실 투표가 진행이 되기 어렵고 밖에 오래 서 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시간적인 배분을 일단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셨는데 또 그냥 오면 안 되니까 그 선거 관련 안내 문자나 혹시 이제 진단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이제 그런 확진됐음을 알려주는 그런 문자들을 꼭 챙겨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대중이용 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자차를 사용하시거나 방역택시 또는 아니면 도보로 이용해가지고 네. 안전하게 오가셔야 되고 중간에 다른 곳에 들리거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항들을 꼭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뭐 카페라든지 식당 같은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종료 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이 됐어요.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이번 조치로 한 10% 정도 또 확진자들이 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차차 완화가 될 순서인가 봐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독감이 계절 유행을 할 때 확진자가 보통 이제 한 300에서 700만 정도가 발생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0.1%인 한 3천에서 7천 명 정도가 관련해서 사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한 최소한 2천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을 할 텐데 치명률 같은 경우는 3차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독감과 유사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 상당수 또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독감과 비교할 수 없게도 높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와 그 사망자 수가 독감과 비교하지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발생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1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루에 100만 명 나온다 그러면 사실 10만 명 정도가 더 생기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정말 이제 위중증 환자들을 얼마나 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느냐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실제 일선 현장에 가보면 위중증 환자 병상은 실제로 거의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병상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유행에 아직 정점에 가지도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의료진 감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의료진이 확진되었을 때 일반 국민이라 그러면 일주일 정도 격리하고 네.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 큰 병원, 웬만한 병원들은
5일 정도 격리하고 들어와야 그렇습니까? 다시 이제 진료를 해야 되고 네. 심지어는 지금 이제 3일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까지도 생기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의료진들이 암만 뭐 그런 방호구를 잘 착용한다고 할지라도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는 확진된 의료인이 환자를 봐야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여러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떻게 하든 그런 의료 시스템을 잘 그 보호하고 또 위중증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가 지금 앞으로 남은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계속해서 폭증할 텐데 이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좀 어렵다라고 예상하셨으니까 그럼 반대로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요? 사실은 그 현 시점에서 위중증 환자 보호와 이런 부분들만 고려를 한다 그러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셧다운을 해도 충분하게 관리가 되지 어려울 정도의 네. 그런 그 유행 자체가 셧다운을 해도 그렇게 잘 통제가 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행에 어찌 보면 그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작정 강화하는 게 그런 게 비용 효과나 아니면 이 불편감을 고려했을 때에 사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더 풀어버렸을 때에 더 늘어나는 위중증과 확진자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은 사실 그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당장에 지금 닥쳐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의 부하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네네. 이제 앞으로의 정책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요, 날이 좀 포근해지면 어느 정도 좀 바이러스의 힘도 좀 약해질 것이다,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게 좀 대부분의 생각이었는데, 오미크론에는 이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는 겁니까? 날씨와의 연관성. 지금 그 보통의 이제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병은 겨울 주변으로 이제 한 번에 이제 유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엔 좀 예. 소강 상태에 빠지는데 뭐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2년의 저희 경험상으로는 네. 그 뭐 그런 패턴이 보이지 않고 연중무휴로 발생을 하고 여름에도 네. 심지어 대규모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기후나 그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날씨가 좀 포근해지고 있긴 한데 그렇게 영향을 받진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교육 당국, 교육 현장에서도 불안이 또 커지고 있잖아요. 개학을 하면서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5세에서 뭐 11세 이 정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전파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 목소리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아 어린이들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오미크론을 경험했던 미국이나 유럽 네. 뭐 이런 사례들을 보면 뭐 독일 같은 나라들은 소아청소년이 확진자의 60%를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접종이 상대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던 그런 소아청소년에서의 그 대규모 유행들을 이제 이미 선진국에서 경험했고 관련된 이제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간접 경험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면으로 상당수의 학교가 개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안에서의 이제 집단 감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나 5에서 11세는 접종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산하기로는 5에서 11세의 최소한 반 이상은 이번 오미크론 감염으로 한두 달 안에 모두 다 감염이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지금 학교가 과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부호가 지금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유행의 상황과 패턴을 잘 봐서 이제 지금 접종을 당장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5에서 11세 같은 경우는 일부 당뇨와 천식 환자, 발달장애 환자들은 접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지금이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아이들이 걸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의 아이들, 그럼 초등학생들과 유치원 아이들 반 이상이 걸려야 된다는 한두 달 안에 걸릴 것이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전제를 깔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이게 과연 대면으로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반 정도는 걸릴 것이다라고 또 짚어주셨는데 지금 또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진단 키트가 사실상 뭐 강요가 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좀 터져 나오고 있고요. 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어떤 보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대면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가정에서의 돌봄이 참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매개로 한 그런 집단 감염이 네, 생길 네.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대면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했던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바람이었었던 거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 자가검사 키트를 갖다가 무증상인 아이들한테 신체적으로 했을 때 도움이 별로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좀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의 스크리닝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냅두고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그 활용을 하더라도 그 이외에 전반적인 그런 그 자가검사 키트 검사는 사실 스크리닝에 별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그런 예산들을 다른 필요한 곳에 이제 전용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그 6에서 11세의 유행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먼저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는 일단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좀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가진단 키트로 일단 확진자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감염 예방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